주식 초보 개미를 부탁해! 아, 좋습니다. 바로 뭐 자막이 벌써 뒤에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슈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이야기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한번 볼까요? 예.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금리 인상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바로 정부 정책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고 네. 기업이 투자하면 성장주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로봇 테마주를 로봇의 테마가 아니라 로봇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근데 황대현 전문가님 하면 뭐 자율주행이랑 2차 전지 쪽의 전문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생뚱맞죠? 로봇 테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좀 안 어울리거든요. 로봇에도 AI가 있습니다. AI. AI 로봇. AI는 이제 모든 자율주행, 그 로봇 관절 모든 것이 다 포함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정책 성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 시기,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고물가 시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인건비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그 자동화 그 장치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 선호가 되고 있고요. 또 이게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우리 보면 단골닷컴인가요? 그런 데 가면은 그 서빙을 많이 해주잖아요. 맞아요. 서빙 문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느껴지는 게 인플레가 시작되다 보면 이제 뭐 가격이 다 오르니까 이제 줄일 게 인건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려면 또 누굴 써야 되냐? 로봇을 이용해서 서빙을 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마음은 아프네요, 근데. 그렇죠.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자라 그러면 우리들한테는 그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뭐 시대의 흐름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갖다가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어쨌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공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동화 부분, 서빙 이런 쪽에 좀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신정부에서도 이제 그 로봇 우린 뭐 일본에 한참 떨어졌습니다. 근데 일단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세계 3대 강국으로 가겠다는 그 목표를 현재 세워놨다 이렇게 좀 보는데 제가 이제 보는 것은 바로 아래입니다. 뭡니까? 로봇 시장의 성장 인자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부가 밀어줘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되듯이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AI를 얘기했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로봇을 하려고 그래도 근데 AI나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고령화 부분이 나면서 아까 인건비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이 조합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 기술 발전 로봇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답니다. 옛날에 1,000만 원짜리가 100만 원, 우리 TV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대기업들이 요새 삼성전자 M&A설 나오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갑자기 어떤 부서를 이동하면서 로봇 관련 부서를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PT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로봇 관련 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 테마는 계속 살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테마에서 내중에 이제 섹터로 된다고 보는데 실적이 없을 때는 테마고요. 거기서 실적을 쌓아가면 이제 섹터가 되는데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기업을 계속 영위하는가가 중요한데 미래 먹거리거든요. 로봇 산업은 이제 틀림없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로봇 시장의 성장 인자가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하나의 테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성장 산업의 하나의 주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삼성전자 때문에 이 로봇 시장이 움직였다. 뭐 이렇게 하면 또 테마로서 그냥 잠깐 이제 반응하고 끝날 건데 정책주로도 물려 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긴 시간 동안 오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책주 관련된 뭐 섹터, 뭐 수혜주는 또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정책 관련된 뭐 밸류 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밸류 체인을 보면 일단 이제 우리가 로봇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봇의 밸류 체인을 보면 산업용 로봇이 있고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최근에 서비스 로봇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 커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눈에 보입니다, 이제. 그죠? 쟁반만 쓱 갖다 주고. 그렇죠. 아직까지 들은 거는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네, 그래도 잘 움직이더라고요. 집에 청소용 로봇은 안 쓰십니까? 그러니까 다 일상화돼 있습니다. 다시. 그것도 로봇이네요. 예. 이 서비스 로봇이 일상화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인공지능 AI와 맞물리면서 이런 로봇 산업이 서서히 커지고 산업용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인지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의 머리 CPU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제조업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동입니다. 우리 관절 쪽이요. 이게 이제 한 80%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그 구동 쪽이 이런 관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제조업 기술이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좀 강하니까 인지 쪽은 바로 이제 CPU 쪽이잖아요. 그래서 AI 쪽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가 되고 있고요. 이 아래 보면 이제 구동부 쪽, 이걸 갖다 움직이는 쪽에 제조원가가 약 그 7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특히 그 로봇 산업이 이제 과거보다 많이 변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봇을 우리가 이제 어떤 한 해 정부가 삼성이 투자한다는 M&A 설 이런 부분을 보는 것보다는 과거에도 우리가 2차 전지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과연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배터리 관련주들이 뜰 때는 테마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봇 부분도 전 세계 공통 분모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술 발전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에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 같이 들어오는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현대차가 또 로봇 관련주들 관련된 기업을 사지 않았습니까? 예, LG가 아마 로봇스타 이런 부분을 LG도 있고 현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 투자한 그 로봇 회사는요. 너 보셨습니까? 인터넷에 보는데 막 사람보다 춤을 더 잘 추고 덤블링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족 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기술력이 좀 뛰어나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사족 보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족 보행은 사람과 가까이지고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건데 아마 옛날에 휴버라고 들어보셨죠? 카이스트에서 만든 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출을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에서도 현재 이거 자동차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AI 기술을 좀 획득하고 나서 로봇 쪽에서도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되겠다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정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눈여겨보는 아마 섹터 같은데요.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로봇이나 로봇 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면은 종목들이 SPG라고 아까 제가 이제 관절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고관절 얘기했는데 바로 구동봇을 역할을 하는 게 SPG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술력이 좀 뛰어난 이런 기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SPG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SPG가 영업이익 추정치도 올해 한 40% 정도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뛰어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카이스트 연구원 들어갔어요. 후보. 그렇죠. 근데 과거에 이제 적자인데 올해 흑자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흑자가 나타나고 아까 얘기했던 이족 보행 서가제 뛰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기술력의 후보를 만든 팀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로보티즈는 이제 서비스 쪽. 이쪽에 제가 포인트를 뒀는데 그래서 다 성장 부분 괜찮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 황대현 전문가님 꼽으면 무조건 다 날아가거든요. 황금주 어떤 황금주를 가져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로보티즈를 가져왔습니다. 로보티즈는 이제 우리가 일개미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일개미요? 네. 그게 무슨 뭐냐면 뜻입니까? 이제 배달 로봇 쪽입니다. 배달 로봇. 막 왔다 갔다 이제 전문용 이런 서비스형 로봇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토종 로봇 이렇게 솔루션 쪽인데 이제 그런 쪽의 어떤 프로그램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뛰어나다 보는데 실외 배송을 할 수 있는 로봇의 어떤 일개미 부분에 프로그램 특유의 솔루션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종목마다 다 특성은 있다 하더라도요. 기업의 가치가 좋다 이렇게 차트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빠지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이제 물량을 좀 싣고 있는데 이제 단기 입행의 정배열의 흐름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겠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61선 이편만 좀 내려오면 되겠죠. 61선이 사실 저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네. 실적선이다. 네. 저걸 지지했을 때 실적이 나올 때 뚫고 간다.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뭐, 그렇죠. 이제 실적이 이제 슬슬 좋아지려고 하나요? 뚫었잖아요. 예. 제가 아까 일부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럼 벌써 이제 개미들은 알고 아니면 그래, 보통 주식은 6개월 먼저 가니까 벌써 네. 알고 실적을 뚫은 것 같은데. 네, 로봇 관련주들 요새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일선이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 어느 정도 네. 이제 지지 역할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가대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매수가는 이제 내일 뭐 미국 시장도 좀 봐야 되겠지만 기준가는 2만 원대. 그럼 가격 전략 바로 세워볼까요? 네네. 네. 기준 가격은 한 2만 원대 전후로 해서 밴딩을 요새는 좀 넓히는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 보고요. 목표가는 22,500원대로 1차 목표가를 좀 정하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18,4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